2025년, 올해로 우린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80년이란 세월 동안 산업화를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일궈냈고 두 번의 쿠데타를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또한 K-팝, 영화, 드라마를 통해 김구 선생이 말했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동의 근현대사를 지나며 점점 잊히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 일상 곳곳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지나다니는 서울. 이곳에 서려있던 우리의 역사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960, 70년대 산업화의 중심지였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 독립운동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경찰과 쌍권총으로 싸운 것으로 유명한 김상옥 의사의 집터. 동대문역 6번 출구 근처인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김상옥 의사의 집터인데요. 보시다시피 큰 건물이 들어섰고 1층에는 가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어느 곳을 살펴봐도 이곳이 김상옥 의사의 집터였다는 비석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효제동에서 출생을 하셨고 서울 창신동에서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서울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의거 활동을 하셨고 또 마지막 최후의 격전지도 태어나셨던 그 효제동에서 순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기만 했다라는 그 생가터의 의미를 뛰어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족이 함께 지냈던 생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로니 공원에 있는 김상옥 의사 동상도 사실 기념사업회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힘겹게 설립을 한 거거든요. 종로경찰서 폭파 의거 기념비도 정말 표지석이 작게 있을 뿐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김상옥 의사를 정말 제대로 기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이곳 효제동 72번지. 이곳이 바로 김상옥 의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맺어진 장소입니다. 여기가 김상옥 의사님의 생가터이자 그리고 의거터 마지막에 순국하신 그 자리라는 거죠? 예, 네. 효제동 72번지요. 예. 유족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정도 자리가 화장실이었다는 거예요. 변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의 탄환으로 자결하시고 순국하신 거예요. 예. 인적이 드문 작은 골목. 이곳은 놀랍게도 신간회의 창립본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 바로 신간회 창립본부가 있던 자리인데요. 작은 골목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서 신간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사의 집터와 마찬가지로 그 어디서도 현판이나 비석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서울시에서 발행한 서울 항일 독립운동 표석 현황 및 신규 표석 사료 조사에서 김상옥 의사의 집터는 표석 설치 필요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표석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옥 의사님 활동터가 사적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청원서를 90년도 때부터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종로구나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최근 이제 굉장히 크게 운동을 한 게 19년도 7월에 다른 그 독립운동가 단체 중에서 굉장히 큰 단체 대표님들까지 그리고 회원님들까지 같이 움직여서 청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당연히 안 됐어요. 이건 단순히 건축 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표석은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가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 이곳엔 이제 태화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3.1 독립선언지 비석과 3.1운동 100주년 기념비는 설치돼 있지만 이곳이 태화관 터인 것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미독립선언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녹이 다 쓰른 상태여서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철판으로 된 벽에 새겨진 기미독립선언문. 하지만 전부 녹슨 탓에 길을 가며 보는 경우 이것이 독립선언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종로구 북촌. 이곳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손병희의 집이었던 이곳. 그의 집은 사라지고 북촌박물관 앞에 표석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불법 주차로 인해 표석은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 세워진 북촌박물관은 손병희 선생과 독립운동 역사에 관한 전시는 없었습니다. 보존 안 된 곳이 대부분이죠. 길거리에 있는 거고 또 어떤 건 골목길에 있기도 한데 표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가는 곳이지 멈추는 곳이 아니거든요. 김상옥 의사의 의거지가 종강역에 있단 말이죠. 종강역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표석은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주체가 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죠. 국가보훈부가 있긴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표석이나 현충시설을 관리만 할 뿐 실제로 그곳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거든요. 지방정부에는 보훈팀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경교장. 백범 김구의 사저이자 공관으로 사용됐으며 김구 선생이 서거한 역사적 현장입니다. 김구 선생의 서거 이후 오랜 기간 대사관 및 병원시설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경교장을 복원하고 내불 전시공간으로 조성해 2013년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유물과 영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년 만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경교장. 모든 사적지를 그대로 복원하고 남길 순 없지만 우린 독립운동의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이어나가려는 마음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고 후원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비만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힘들거든요. 저희 사업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똑같은 실정일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지금 현재 그 동상이든 표석이든 유적이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영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기억을 전승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생존해 있는 독립운동가가 5분밖에 안 계세요. 그중에 3분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2분만이 겨우 소통되거든요. 이분 나이가 다 100세가 넘었어요. 그럼 언젠가 다 돌아가신다면 독립운동가, 생존 독립운동가는 지구상에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독립운동을 전승할 것인가? 결국 기억, 사적지. 이제는 독립운동가 분들, 후손분들, 그러니까 특히 손자, 손녀분들도 연세가 꽤 되시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뜻과 희생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저희 젊은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잊혀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김상옥 의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많은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적지에 가보면 그곳이 사적지인 줄도 모르고
쓰레기들을 그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사적지를 향한 우리의 태도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현실은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무관심이고 방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이 꿈꿔온 하나하나의 간절함이 모여 우린 지금 따뜻한 대한민국의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 간절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안이 살아온 수많은 걸음들. 그 걸음은 지금의 문화이며 경제이며 대한민국입니다. 사적지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느끼는 경험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그런 공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사적지는 단지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유산을 함께 지켜나가는 일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